네, 오늘은 해운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이 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는 HMM. 사실 지난 거래일 오늘 빠지는 그 낙폭만 봤을 때는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해운주 역시도 하나의 사이클을 타고 또 업황의 그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HMM 포함해서 해운주 전반적인 한번 투자 의견을 다시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모니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HMM의 주가가 한때 34,000원까지 쭉 우상향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전 저점 수준까지도 내려오려고 하는데 왜 그러나 하고 찾아봤더니 지금 해상 운임지수가 9주 연속 하락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잔치가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잔치를 하긴 했나 싶기도 한데 어때요? 지금 해운주의 경우에는 조금씩 우리가 눈높이를 낮출 때가 된 것 같습니까? 잔치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재미 좀 보셨? 저는 안 봤어요. 예.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반전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SCFI 쪽이 그러니까 지금 상하이 쪽으로 들어가는 15개 그 항로의 단기 운임입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게 단기죠. 단기 운임.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황에 맞춰서 변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4.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폭이 커가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최고가였죠. 사상 최고가에서 중국 춘절 있었고 중국 봉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17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다가 그러니까 한 3달 넘게 하락을 했었죠. 거의 4달 가까이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봉쇄 조치가 완화된다. 그러면서 딱 또 4주, 한 달 상승했고요. 이제 다시 그게 끝이다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물동량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온다는 쪽에서 한 9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고점이 낮고 저점이 낮은 추세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임지수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치만 보게 되면 1년 3개월 만에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 3개월 전이면 코로나가 이제 막 글로벌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는 기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년 3개월 만에 낮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올라갔던 게 공급망 라인들이 불확실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나왔던 부분까지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맞아요.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특수를 누렸던 부분들이 약간 좀 어느 정도 안정화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운임 때문에 고민했던 회사들은 지금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또 찾아보는 게 해운주의 반대로 보시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년 3개월 만이라고 하면은 사실 HMM 포함해서 해운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그 잔치가 있었던 시기가 2020년부터 2021년 한 중반기 여기까지 주가가 꾸준히 올랐던 그때와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가장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최악의 순간인가라고 판단하는 거는 좀 과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시기를 9주 연속 이 해상 운임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네. 또 보니 상하이항 7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최대 기록 갱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같은 내용 맞아요? 그거는 또 그쪽 사정이죠. 중국 사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나오는 중국 지표들 나쁘지가 않죠. 거기다가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나 수입 데이터는 조금 못 다른다고 하더라도 수출 데이터 여전히 좋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반응하는 물동량 정도를 보는데 근데 지금 또 거기다가 밀어내기가 있죠. 그때한테 약간 봉쇄가 있다 보니까 그때 미처 움직이지 못했던 이 물량들이 한꺼번에 이어지다 보니까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지속성은 퀘스천 마크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대표적으로 해운 관련된 쪽은 저희가 P와 Q를 많이 본다라고 얘기할 때 경기가 위축 신호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운임도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물동량도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개가 같이 영향을 주면서 꾸준하게 하방 쪽을 자리 잡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유럽이죠. 유럽 같은 경우 또 강으로 연결되는 또 운송 수단도 많은데 이번에 또 라인강 얘기 또 많이 나오죠. 특히 가뭄 때문에 바닥이 이제 30cm밖에 안 된다. 맞아요. 그럼 못 간다면서요. 배로 운송하던 게 못 가다 보니까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부담감도 나오고 있고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운임이 좋다 보니까 선사들이 이때 돈 벌자. 단기 공급 과잉이 좀 일어난 부분도 아무래도 운임 쪽에서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해상무역로의 교란 같은 경우도 또 나오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럽 하담, 그러니까 남부 유럽 라인이라든가 게다가 또 지금 보여지고 있는 대만 해협 이쪽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통 보는 컨테이너 선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동량과 함께 직격탄일 텐데 네. 이게 아닌 쪽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 해운사 중에서 우리 해운사는 괜찮아, 좋아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대표적으로 벌크보다도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웻 벌크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PC나 그러니까 LNG 가스, 네. 또 유가, 그러니까 원유 이런 걸 수송하는 회사들은 특히 미국에서부터 유럽까지 가는 선사들은 이제 막 배를 못 구해서 난리거든요. 이런 쪽에서 나오는 주가도 보게 되면 미국에 관련된 선사들은 탱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탱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실적의 기대감들이 앞으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는 뭘 실느냐라는 쪽에서 컨테이너 말고 오히려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특히 지금 겨울을 앞두고 다들 각국들이 다 에너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죠. 네.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원유나 아니면 또 LNG와 관련된 쪽의 선사들은 오히려 단기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수를 맡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반기 실적 기대치를 좀 낮추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해운사에 대한 실적 전망이 낮아진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또 HMM을 앞서 이야기 드렸는데 네. 이 회사의 하반기 실적도 좀 부정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팩트만 보겠습니다. 네. 상반기 영업이익이 6조 원대입니다. 엄청나죠? 네. 그리고 하반기는 근데 4조 한 4천억 정도 전망합니다. 딱 한 반 정도. 좀 약간 하락률은 좀 커지겠죠. 그만큼 운임과 물동량에 대한 부담감이 컨테이너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 같고요. 그럼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조 원대 넘어가겠죠. 그러면 내년은 영업이익이 한 6조 원대 또 감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피크아웃에 대한 부담감은 높은데 그런데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시총이 11조 원입니다. 네. 한 해 영업이익 10조 하는 회사가 시총이 11조 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PER로 계산하게 되면 1점 몇 배입니다. 이런 회사도 다 있네요. 네, 근데 이런 극도의 저평가가 반응을 할지 아니면 지금 역시 피크아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 실적 그만큼 안 나와 아예 반응하게 될지 시장은 지금 당장의 저평가보다 그래도 감익될 텐데 얼만큼 감익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간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또 이 벌크 선사 확대에 나서면서 M&A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는 것 같던데 그 M&A 관련한 이슈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되나요? 아직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더라라고 넘겨야 되는 내용일까요? 네, 사장님께서 네. 그렇게 하신다고 하게 되면 하겠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HMM 같은 경우는 한 매출이 6대 4 정도 됐었습니다. 컨테이너가 6 그리고 벌크 쪽이 한 4. 그러다 보니까 벌크가 또 강점이 있는 게 보통 저희가 앞서 SCFI 같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단기 운임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벌크선은 일단 우리랑 계약하자. 오케이. 그러면 10년이다. 라고 이렇게 사인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장기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물론 반대로 운임이 올라간다. 손해죠. 아유 저거 비싸게 계약했어야 되는데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선사 입장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시황에 그렇게 영향을 덜 받죠. 그래서 벌크선을 갖고 있는 게 벌크선 라인을 갖고 있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현재 29척의 벌크선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한 2026년 55척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의 변화가 나오겠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웻 벌크라고 하는 VLCC 쪽, 그러니까 초대형 유주선이죠. 네. 이쪽에 대해서 거의 절반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드라이 벌크라고 하는 나머지 뭐 석탄이나 여러 가지 벌크 물량들을 싣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HMM이 들어오네라고 되면 남은 기존의 벌크 선사들이 약간 긴장할 수가 있겠죠. 이런 아무래도 큰 덩치에 있는 회사들이 들어온다라고 되면 약간 부정적인 영향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되 M&A나 또 지금 차라리 그러면 된 회사들을 사는 게 어떠냐. 지금 현금이 10조가 넘게 갖고 있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M&A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게 어떤 사업 방향을 정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당장은 지금 정부가 그동안 너네 힘들었을 때 우리가 투입한 자본이 얼마냐 좀 우리 정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배당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정부의 어떤 지분들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약간 좀 M&A 얘기는 좀 장기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최근에 해외 해운사들은 좀 실적이 상향하고 있는데 국내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네. 이제는 좀 관심권 밖에 있는 해운주인 것 같아요. 해운주에 대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잊혀진 해운주 이렇게 좀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저희도 해운주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기보다는 그 대안주를 찾는 게 괜찮을지, 해운주 내에서 그래도 괜찮아지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니 그 종목을 봐야 되는지,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해볼까요? 그쪽이 국내가 아니라 미국 종목 해외 주식하게 되면은 네. 제가 자신 있게 몇 종목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해운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 당장 어떤 경기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즉 주가와 어떤 경기 선행 지수와도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게다가 또 운임 지수도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비슷하라고 했을 때 적어도 제조업 지수의 변화라든가 적어도 선행 지수의 대표적인 거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죠. 이게 반전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물동량에 기반이 된 운임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괴리감이 있어 보이고요. 게다가 중요한 거는 특히 과거에 비정상으로 높았던 게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네. 관점이다 보니까 잘 보십니다. 해운주 지금 당장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지금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앞서 그런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즉 물류 비용이 그렇게 높아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컸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대비해서 영업이익 대비해서 물류 비용이 컸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의 수혜를 받는 쪽이 나오겠죠. 대표적으로 한솔재지, 경동나비엔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오늘은 딴 정보 갖고 왔죠. 왜냐하면 이게 운송업체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중에 한 종목 CJ 대한통운이 더 그나마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한때 가장 또 어떤 주가의 부담을 이어갔던 게 택배 관련된 파업 얘기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택배 운임은 한 6% 올라갔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물동량은 한 2% 줄었습니다. 근데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높은 단가의 P와 여전히 다시 그 개선되는 Q까지 합친다. 내년에 실적 사상 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글로벌 부문에 과거 또 여러 가지 투자했던 글로벌 부문들이 리오프닝 시대와 함께 좀 살아난다. 네. 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대안은 운송 쪽에서 CJ 대한통운이 탑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갑자기 해운주 이야기에다가 CJ 대한통운이 와서 어떤 내용인가 했는데 네. 오히려 대안 쪽으로 바라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해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데는 그 이유가 좀 있어 보이네요. 오늘 저희 CJ 대한통운으로 정리해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